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의 러브라이프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타로카드로 여러분의 2023년은 2022년과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솔로이신 분들, 커플이신 분들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2023년 연애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2022년의 연애도 한 번씩 둘러보시고 2023년에 달라질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기운에 집중하셔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연애운 키워드 비교해서 읽어봤는데요. 먼저 22년에는 파랑 분들께서 좀 연애운에서 희생하신 부분,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겪으신 분들 계신 것으로 보여요. 22년을 말해주는 카드들에서 보시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이 타워 카드,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동전 7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기다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보다는 일이나 공부, 또 가정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좀 다양한 여러분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좀 연애에 몰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셨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커플이신 분들은 관계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좀 내 뜻대로만은 할 수 없었던 상황 버텨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랑분들은 공통적으로 22년 올해는 좀 원했던 연애의 방향이 나름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내가 사랑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게 충족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나 또 만남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연애관 같은 부분이겠죠.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파랑분들은 실현되지 않은 것, 기다려야 되는 것을 두고 한동안 고민이 되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타워 카드는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늘이 자꾸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 이 자기성찰의 동전 7번까지 들어왔거든요. 파랑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2022년을 돌아보시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둘 중에서는 약간 더 불만족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래에 들어온 깊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특히 올해는 좀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크셨을 것 같거든요. 나도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상대방 역시 큰 나무처럼 좀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 이 신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올해의 시간을 보내면서 파랑분들은 사랑이란 어떤 뜨거운 감정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알아봐주고 인식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차원으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내가 채우고 싶다고 그냥 나 혼자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23년에 여러분의 연애운 키워드에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카드를 가장 먼저 뽑으셨는데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는 수동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서 축복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하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구나. 연애운 안에서라면 내가 주변의 상황적인 편안함이나 안정감 같은 거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어떤 평화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는 거죠.
억지로 내가 축복을 떠올리지 않아도 내가 축복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시간이 23년에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축복이 들어오는 이런 카드를 뽑으셨기 때문에 커플분이나 솔로분이나 이제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파랑분들에게는 이제 하늘과 좀 직접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받지 못했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커플이신 분들은 정말 상대방으로부터 의미 있는 선물을 받게 되실 수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어떤 의미 있는 약속이나 헌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이건 하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드실 수 있고요.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하신다거나 운동하신다거나 돈을 모은다거나 어떤 부동산 매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어요. 대회에서 같이 상을 받거나 합격하고 또 당첨되고 뭔가 공동의 명의로 물건을 산다든지 함께 있을 때 두 분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솔로이신 분들은 올해 정말 운명 같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하늘의 축복이 나한테 오는데 그게 연애운에서 정말 발현되었다. 이렇게 직감하실 수 있거든요. 이 어느 상황에서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경향성은 이 카드에 보여지는 숫자 22 때문이기도 해요. 이 숫자 22는 축복의 결이나 방향에 대해서 약간 예측할 수 있게 심어져 있거든요. 숫자 22는 엔젤 넘버, 매직 넘버로 불러서 여러분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통해서 축복이 생긴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다. 기존에 해왔던 것도 충분히 좋다. 여기다가 이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섬세함을 기울여라.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도 이룰 수 있다. 이제 당신에게 축복이 양념처럼 더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커플이신 분들은 정말 섬세하게 두 분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될 수 있죠. 두 분이 모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런 운도 좋겠죠.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온다면 이제 기존의 인연을 바탕으로 오거든요. 또 이 22는 회복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가능성은 소개의 운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이 다가와서 고백을 해오는 그런 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존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꾸준하게 지켜보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약간 절치부심하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와야 될 거예요. 또 오늘 파랑분들의 연애 주요 장면, 또 주요 인물 키워드들 보시면 먼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 카드에서 두 사람을 보시면 놀이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죠. 올해 여러분의 로맨스 장면에는 이렇게 함께 옷을 맞춰 입고 이런 커플 아이템을 사게 된다든지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커플입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혼이나 어떤 약속의 의미도 있겠죠. 23년에는 이렇게 외부 데이트도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랑은 다른 좀 동선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데이트를 가신다거나 혹은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함께 결정하고 좀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에 간다.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또 몇몇 분들은 결혼이나 이사나 동거 계획하실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둘을 보면 드는 생각이 정말 둘이 행복해 보인다. 둘이 자리 잡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올해는 사회생활이나 어떤 친구관계보다 두 분이 좀 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 보내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붙어서 함께 있는 장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솔로분들이나 커플분들이나 어느 상황에서나 올해는 만나는 사람이랑 딱 둘이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둘이 같이 취미생활 하실 수 있고 또 뭔가 같이 배우는 과정 여기에 돌입하는 가능성도 꽤 높아요. 또 뒤에는 이렇게 관람차가 있거든요. 이 관람차는 기둥을 중심으로 관람차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다는 거는 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추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2년에 여러분의 키워드에 앞에 타워 카드였기 때문에 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약간 재난, 불같은 사건, 기복,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추락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아예 추락하는 게 아니라 잠깐 땅에 가까워지는 거고 또 주기가 있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연애에 있어서도 상대방이랑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중심이 붙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안정적인 마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또 올해 여러분의 상대방과 주요 사건 보시면 완즈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커플분들의 경우에는 두 분의 커리어나 취미생활 또 여행을 시작하시게 될 수 있고요.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솔로분들에게는 좀 이동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동하는 데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이 소개해주면서 새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차원이 들어올 수 있죠. 특히 완즈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나 파랑분들은 이제 올해는 좀 연애도 하고 일도 동시에 하는 약간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 완즈 1번은 내가 하는 일, 여기에서 열정을 기울이는 그런 데서 신이 함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신입생이 된다는 그런 마음, 약간 긴장도 되지만 근데 그때 연애운이 같이 들어와요. 이제 그럴 때 나의 긴장감을 연애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일이 잘 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일이나 공부나 업무 이런 쪽의 운도 따라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상대방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여러분의 외적인 이미지가 상승이 되고 또 여러분의 매력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솔로이신 분들이나 커플이신 분들이나 굉장히 올해는 이제 데빌 카드가 일단 들어왔다는 걸 보면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매력이 강해져요. 특히 외모나 몸매, 이제 이런 외적인 부분의 매력이 커지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좀 끌려오게 되고 속을 좀 궁금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또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태양 카드랑 황제 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도 외적인 매력이 확실히 높아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커플이시라면 두 분이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게 또 서로한테 자극이 되고요. 긍정적인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기존의 커플이신 분들은 23년에는 꼭 두 분이 같이 뭔가를 해보시는, 몸을 같이 움직여보시는 그런 시간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커플 운동 같은 거요. 춤을 배워보신다거나 뭔가 여행을 가시는 걸 계획한다거나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준비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시면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여러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의 매력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솔로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 만나는 사람이랑 데이트도 정말 많이 가게 되고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일이나 공부하면서 데이트까지 하니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요. 내가 어떻게 둘 다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상대방 자체도 이제 여러분이랑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여러분한테 활력소가 되는 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여행을 가기로 한다면 이제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행 갔다 왔을 때 다시 일상에 돌아오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알아봐야 되는 거 딱딱 알아봐서 만날 때는 딱 의사결정만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또 자기가 기뻐서 하는 사람이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나 데이트하고 오면 여러분이 감정적인 힐링도 충분히 되거든요. 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뭐든지 편하다. 편하다고 마음 먹으니까 과정도 다 편하다. 여행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게 되고요. 이분이랑 같이 하게 되면 데이트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도 해도 훨씬 더 일이 잘 되게 되고 약간 선순환이 작용되는 그런 인연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파랑분들은 23년에 연애를 통해서 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늘의 축복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건들이 발자국처럼 남게 되실 것 같아요. 어쩌면 23년은 여러분에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연애운이 좋을 때가 있었나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저는 특히 파랑분들의 연애운이 진짜 부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냥 여러 명으로부터 막 고백을 받아서 내가 선택하는 약간 그런 운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랑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평화롭고요. 또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안정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일상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기에다가 또 일과 사랑의 균형까지 딱 잡히는 시기로 보여요. 파랑분들은 그래서 좀 오래 기존의 관계가 있으셨다면 조금 더 단단해지실 것이고 또 솔로이신 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관계를 기반으로 새 인연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만남의 기쁨, 또 새로 알아가게 되는 무언가가 있고 거기서 축복을 느낀다라고 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하늘의 축복을 거절하신다거나 또 혹은 스쳐 지나간다면 너무 아쉬운 시기로 보이거든요. 특히 마지막 카드에 이렇게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파랑분들은 2022년 내내 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신뢰에 대한 키워드 두고 생각 많으셨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과의 미래를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랑 염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신뢰만 준다면 내가 진짜 헌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카드에서는 진짜 신뢰가 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믿는 것에 있다. 또 당신의 삶에 다가올 축복이 있다. 그걸 믿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정말 연애운이 좋아. 나는 정말 딱 한 사람하고 정말 잘 맞을 거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고 올해 그 사람이랑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해나갈 거야. 그러면서 신뢰를 만들어 갈 거야. 나는 그렇게 평화로운 내 자신이 될 거라고 믿어. 약간 이렇게 확신해 보시고 그걸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2023년의 여러분의 연애의 모습, 이 장면을 더 시각화 하시고요. 이 장면이 나한테 올 것이다. 나는 축복이 가득한 사랑,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미래를 조금 더 확실하게 끌어당기시고 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22년 카드, 또 23년의 키워드, 또 흐름, 또 여러 카드들을 뽑아보셨는데요. 노란 분들의 카드들을 보면 올해에는 여러분이 좀 연애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날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연애를 외면하고 눈 감고 계셨던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솔로분들이나 커플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이제 2022년 중에 어떤 하루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셨다든지 좀 의기소침해진 그런 장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22년의 사건을 말해주는 카드를 뽑으셨는데 거기서 칼의 기사 카드랑 칼 5번이 들어왔거든요. 이 칼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두뇌 속에서 펼쳐지는 생각이라든지 논리력, 또 사고력, 또 그게 표현이 되는 말이나 의사소통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사가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이제 공기의 속성을 펼쳤다, 드러냈다,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칼의 기사가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내 생각은 이래, 약간 이렇게 표현한 장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표현했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보시면 칼 5번 카드에서도 다른 칼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지적하고 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칼들이 헤집고 있어요. 외부 사람이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얼굴을 보시면 좀 붉게 물들었고 불편해 보이죠. 나는 틀린 게 아닌데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커플분들의 경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내가 맞아, 너 틀렸어.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였을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랑 좀 결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참으셨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아래의 심리에서 보시면 칼 2번 카드 이렇게 보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플분들은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는데 그걸 오래 느끼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현상을 유지하자, 보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솔로분이신 경우에는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이렇게 나만의 생각이나 내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는 여러분한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생각에 맞는 사람 찾기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노랑분들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나 약간 여러분 생각에 있는 거를 현실화하기에 좀 어려웠다, 막혔다 이렇게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경험들은 좀 때로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안 되나 보다. 지금 완제의 여왕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약간 내 세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그 틀에서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걸 깨지 않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바라지만 사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일이나 공부에 몰두한다든지 다른 일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연애는 현재 상태에서 보류, 정지 좀 이렇게 결정하셨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23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키워드가 들어왔는지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면 병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병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는 거는 이제 기도나 바람, 소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답이 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병에 담겨져서 왔기 때문에 또 멀리서 왔다, 또 여러분이 받는 입장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병에 있는 소식이라는 거는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낸 축복의 메시지고 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걸 놓칠 수 있으니까 하늘이 그걸 염려해서 위에 지금 새도 앉혀놨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어떤 우연 같은 신호로 올 거예요. 원래 이 카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들릴 텐데 그 노래 안에서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보게 된다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우연히 만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늘이 우연처럼 보내는 사인을 눈치채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딱 한눈에 봤을 때 이거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인이에요. 병에 담긴 메시지는 보면 내가 직접 병을 잡아야 되고 또 병을 열어봐야 되고 여기 적혀있는 메시지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처음부터 보이는 딱 처음부터 쉽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노랑분들의 연애운에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하늘의 사인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긍정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처음엔 잘 모른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이신 분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새로 알게 될 수 있거든요. 뭔가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뭔가 공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일단 로맨틱한 감정이 없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랑 정말 잘 맞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맨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라디오에서 들리는 노래 안에서 우연히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이 카드가 설명해 주는 거 생각해 보면 내가 라디오를 틀을 때는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노래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게 될지도 예상할 수 없죠. 약간 랜덤이라든지 좀 뽑기의 운? 좀 이런 면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노란분들의 연애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오는 랜덤 같은 좀 우연 같은 운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뭔가 옷을 잘 갖춰 입고 나가는 소개팅이나 선이나 이런 쪽보다는 뭔가 좀 자연스러운 만남,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이런 쪽이 더 솔로 탈출의 운이 강하겠죠. 커플이신 경우라면 이제 두 분한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새로 생기는데 이 일을 열어보면서 이 일을 해결하면서 병에 있는 걸 열어보면서 둘이 확실히 가까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이동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결혼이나 동거를 결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공통적으로는 내가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사건들이 흘러가게 두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약간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것 같은 희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23년 노란분들의 로맨스의 주요 장면, 또 23년을 한 장면으로 설명해주는 이 카드의 월드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이 월드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이 지구를 하나 들고 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여서 가능한 일이 있다. 또 서로의 진면목을 알아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도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방식의 다른 방향인 약간 조금 다른 사람, 비슷한 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요. 내 등 뒤에 있던 사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랑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손을 뻗지 않아서 잡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가까운 곳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알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거는 추억을 새로 만들게 된다라는 뜻, 또 공동의 목표가 생긴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지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는 여행의 운, 해외여행의 운도 들어오겠죠. 또 커플이신 분들은 특히 이런 상황 위에 어린아이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생명이라든지 두 분만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사업을 두 분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뭔가 예술 작품을 같이 만든다든지 같이 뭔가를 배우실 수도 있고요. 특히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었는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한다거나 자격증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두 분이 함께 했을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편하게 데이트 하시기보다는 우리 둘이 같이 있으니까 잘해보자. 성공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키워가기에 좋은 시기고요. 야망도 생기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요. 특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것이 노랑분들의 이 상대방이 올해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많이 받아주는 그런 면들이 강해져요. 이 절제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절제 카드는 잘 이끌어주는 사람, 또 마음이 평안한 사람, 조화로운 사람, 감정에 기복이 없고 절제되어 있는 사람, 힐링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이 적혀 있어요. 지금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컵 2개를 들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옮기면서 이 컵 안에 있는 물의 온도랑 양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이 긍정과 부정으로 좀 격하게 움직일 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옮겨주고 또 저렇게 옮겨주면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이제 새로운 일을 같이 해보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어때? 약간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제안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올해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사리 판단 능력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이 마지막에는 칼의 왕이 들어왔는데 생각이 왕의 수준까지 올라온다. 좀 전문가적인 능력이 발휘되거든요. 이 사람이 올해는 좀 세상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내게 되고 이거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높은 판단력, 똑똑한 지략, 지혜. 약간 이분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되는데 앞에 행동력에는 완지시종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나는 허락을 받아야 움직여.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결정하시게 될 거고 그걸 따르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분들 경우에는 커플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상대방이 여러 정보를 막 취합해오고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결정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막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들어주게 되고 또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여러분한테 결정권을 맡기는 약간 적정 수준의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분이 좀 여러분의 좀 똘똘한 비서가 된다. 이렇게도 보여요.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인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고 이 상대방과의 인연, 연애 운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맥을 만난다든지 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여러분의 사랑은 뭔가 막 외모에 끌리는 유혹이 있다거나 둘이 막 뜨겁게 사랑한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전략적이게 변하고요. 좀 치밀하고요. 올해의 사랑을 기반으로 여러분은 뭔가 부에 대한 열망,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발판이 가다듬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랑분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면 훨씬 감정적인 해소가 된다 이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내가 누군가한테 내 주장을 말하면 사람들이 막 그거 말도 안 돼 반대하거나 좀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답했을 수 있어요. 근데 23년에는 여러분한테 컵의 기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감정을 드러낼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통해서 감정 표현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또 그쪽으로 해소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좀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요. 이 주인공도 지금 말을 데리고 떠나고 있거든요. 내가 말해봤자 안 바뀌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겠다. 좀 이렇게 결단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황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사람이 생긴다. 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 내가 아끼는 특별한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정말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지 올해는 구별이 되실 거예요. 노랑분들의 올해 연애운은 어쩌면 진짜 내 편이 누군지 또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더 꽉 붙잡게 되고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좀 학습의 시기 겪으실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는 게 꼭 몸이나 마음으로 또 감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영혼이 연결되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스터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올해는 함께 배운다거나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노랑분들은 23년에는 연애를 통해서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또 그게 결실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기 보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상대방이랑 여러분이랑 두 분이 함께 하나씩 조각품을 만들어 보시고 또 모아 보시고요.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시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는 그런 관계 정말 멋지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23년에는 어떤 사건과 인물, 감정들을 흘러갈지 연애운 보여주는 카드들 뽑으셨는데요. 아마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보라 분들이 가장 22년과 23년이 좀 반전의 흐름을 가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좀 급격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22년의 카드들이 좀 움츠러드는 차가운 겨울의 이미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코너에 몰렸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뭐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또 공통적으로 22년의 보라분들은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나 상처 받으셨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연애운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갈등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제 겉으로는 괜찮다, 상관없다. 나는 부모님과 다른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어릴 적에 불편했던 기억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책처럼 덮여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믿게 될 때 좀 쉽게 못 믿는, 이제 믿어도 마음 한켠이 좀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혹은 과거의 연인이나 과거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받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재에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어. 미래는 역시 안개처럼 자욱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날이 2022년에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에는 칼 7번 카드가 들어와 있고 아래에는 이 칼 7번 때문에 생긴 칼 8번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칼 7번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좀 배신이나 교묘한 농락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 카드에 보시면 한 사람이 칼을 6개를 훔쳐가고 있어요. 칼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이 7개의 칼이 여러분한테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개나 훔쳐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런 마음 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져가면서도 안전하게 가져가지 않고 있고 자기가 칼날을 안고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섣불리 배신을 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했고 여러분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이렇게 뽑아서 가져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카드의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카드의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과거로 가버렸다.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이미 어떤 이 장면이 어린 시절인 거죠. 혹은 이 사람이 과거로 갔다. 지금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관계를 끊어버렸거든요. 예전에는 나랑 같이 칼을 지킬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애정을 줄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이 칼을 갖고 전쟁에서 막 동지가 되어서 싸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예전 연인이나 가까운 우정일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누워서 그냥 생각해보고 잠을 청하고 이렇게 정지 상태를 유지하셨을 수 있거든요. 또 앞에는 황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번은 당했는데 더 이상은 참지 않겠어. 앞으로 나는 지위를 지키겠어. 굉장히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셨을 수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사람들한테 나는 약간 솔로가 더 좋아. 나는 연애 안 할 거야.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한번 실망시켰어요. 혹은 더 이상 관계를 진전시키질 않아요.
여러분한테 뭔가 불만족을 주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올해는 일단 한번 참자. 이렇게 결단하신 장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올해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동전 10번이 들어왔어요. 이 주인공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운명의 붉은 실을 쥐고 있거든요. 어딘가는, 뭔가 언젠가는 이 실의 끝이 있을 것이고, 이 실의 끝에는 나의 운명적인 사랑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약간 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예 놓고 싶지는 않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커플이신 분들도 상대방을 놓고 약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으시다고 보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솔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년에는 뭔가 달라져야지. 지금이 바닥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23년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대표 키워드를 보시면 정말 완전 반전이 느껴지거든요. 먼저 26번 카드 행복, 그리고 또 행복. 현재 상황에 충분히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채워짐을 만끽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확신도 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카드에 해피가 2번이 남았는데 첫 번째 해피는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거든요. 두 번째 해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게 되고 그 현재와 미래에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가득하게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는 또 어떠한 상징도 지금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이 카드는 또 이제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 상황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행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찾게 되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한테 보이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좀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보라분들 경우에는 23년에서는 이제 일상의 아주 작은 장면에서 보여지는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강하게 남는 좀 그런 연애운을 가지신다고 보이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은 특히 이제 가지고 계시던 상대방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상대방 마음이나 상대방의 상황 자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23년에는 상대방의 상황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좋은 기운이 나한테도 전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취업을 한다든지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도 안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제 안정을 찾았으니까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는 마음 편하게 연애하자 이렇게 대하게 돼요. 상대방이 좀 개인적인 일이 정리가 되고 정서가 한층 안정되거든요. 솔로분이신 경우에는 우주 멀리서 이상형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자연스럽게 만남이 시작되고 뭔가 누군가와의 대화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세상이 신기하고 좀 호기심이 자극되거든요. 지금 주인공도 이렇게 풍선을 들고 있고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풍선 자체는 이제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행복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작은 돈, 10,000원의 소중함 이런 거 아는 사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데 10,000원의 소중함을 아는데 그럼 1,000,000원의 소중함, 1,000,000원의 소중함 당연히 알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매력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좀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연애운의 키워드는 하나를 보니까 열을 알겠다. 하나의 기쁨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열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좀 이런 차원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대표적인 보라분들의 연애 장면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동물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함께 여유롭게 앉아 계신데 동물들도 여러분을 따르고 있고 평화로운 장면이 보여요. 여러분한테 맡겨지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저 멀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한 사람 보이죠? 이제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는 나를 두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생긴다. 상대방이 나의 매력을 우러러본다. 감히 다가가지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주인공이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주인공도 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거든요. 알면서 즐기게 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상대방이 일단 나한테 올해 더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를 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나를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거리는 사실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돌리면 상대방의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눈이 마주쳐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 중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조금 기다리게 만들고 싶고 상대방의 호감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마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도 되고요. 아니야, 내가 일단 저 사람 당겨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개 돌려서 당겨볼 수 있는 일단 관계의 우위를 가지는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또 일단 올해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두고 열정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인물의 감정의 특징에 이렇게 메이저 태양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태양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인데요. 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마음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실제 현상을 보면 바로 달 카드가 나왔고 동전 8번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약간 상대방은 여러분의 눈에 차기 위해서, 눈에 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줄 정도가 되고 나서야 움직이고 싶다. 좀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질 텐데 자기가 뭔가 이룬 게 있어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뭔가 돈을 모아서 일을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 해야지. 약간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올해 상황이 나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여러분이 좀 상대방이 준비가 완전히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시간을 달라고 빨리 막 보챈다거나 뭔가 재촉하게 되면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은 외부 상황이 일단 달라져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이 좋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움직이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이고요. 이 사람은 왜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를 안 할까? 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은 올해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실현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사람의 시간대를 좀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솔로이신 분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감을 가지게 될 거고 여러분을 좀 짝사랑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장점을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지 막상 처음부터 한눈에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외모를 가졌다거나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조금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호감은 진심이고요. 또 여러분을 우러러 보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 사람도 완벽주의가 확실히 있어서 좀 성실하게 일하고 또 자기 스펙을 조금 더 키워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부터 쳐내지 마시고 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뭔가 상대방을 재촉한다든지 정보를 캐내려고 한다든지 좀 이런 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라분들 경우에는 올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에너지가 분명히 강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심리카드에서도 힘카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다려왔고 내공을 키워온 그런 여러분한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고 또 완전히 성장한 사자가 드디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뒤에 여사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나서서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 장을 담그는 것처럼 한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섣불리 표현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침묵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있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자연스럽게 감정이 피어날 것이고 또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한 감정들이 올 거예요. 특히 이 컵 1번 카드는 이제 하늘이 보내는 평화가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비둘기가 가져다주는 생명의 힘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커플분들이나 솔로분들이나 22년 올해는 약간 추운 겨울이었다면 23년은 좀 생동감 있는 봄의 이미지가 올 것이다. 새싹이 돋아나고 기지개를 펴게 된다.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키워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일상에서 누리는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확신의 기쁨, 이 모든 거는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거든요. 아까 보셨던 이 장면 카드에서처럼 여러분은 좀 기다리고 앉아있고 상황을 관찰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 기쁨을 즐기는 자세를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멈춰라. 너무 많은 생각도 할 필요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을 누려라. 평소 보라분답지 않은 그런 생동감 있는 즐거움을 느껴봐라. 뭔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각보다는 즐기는 마음을 영혼에게 주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카드의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내면에 순수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해요. 올해는 이 아이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좀 가벼운 발걸음을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이거든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라분들의 23년의 연애운은 하나의 행복에서부터 열의 행복이 온다. 행복을 보니까 또 행복이 보인다. 이런 일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좀 오렌지빛 에너지 가득한 시기거든요. 여러분의 매력도 올라가고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시기가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 될 것이다. 오히려 인간적인 힘은 내려놓아도 된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강한 긍정적인 확신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22년과 23년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22년의 카드들을 보면 빨간 분들은 올해 많은 분들께서는 좀 연애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솔로이신 분들이 빨강을 가장 많이 고르셨을 것 같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올해 빨간 분들은 약간 모토나 여러분의 슬로건, 목표 자체가 약간 빛이 나는 솔로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나 공부나 뭔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성취, 야망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자리 잡은 시기 보내셨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뭔가 연애 말고 다른 이슈들이 22년을 좀 더 많이 채웠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말로는 여러분이 나 연애하고 싶어 이렇게 표현은 하셨을지라도 실제 연애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빨간 분한테는 너는 막상 외롭다고 말만 하지 눈이 높더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는 좀 눈이 높아지신 분들, 연애를 두고 조금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빨간 분들은 연애를 하셨더라도 좀 연애에 목숨 거는 스타일은 아니셨다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한다면은 또 제대로 하는데 올해는 좀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로이신 빨간 분들은 특히 지금 동전 9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누리고 싶고 좀 삶에 있어서의 나의 독점 욕구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시기 보내신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한다든지 뭔가 자기 개발에 애쓰셨다든지 공부나 뭐 투잡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들 여러 개인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22년 채웠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동전 2번이랑 위에 바보 카드, 힘 카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때가 되면 나를 잡아끄는 사람 있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지면 내가 연애 안 할 사람은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도 보여요. 그런 분들이 아마 빨간 고르신 것 같거든요. 커플이신 빨간 분들은 막 상대방이랑 알콩달콩한 시기는 좀 지났고 좀 안정기 맛보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고 서로 알 만큼 알아갔다. 약간 이런 부분 좀 편안한 시기로 보여요. 정체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안정기 정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고 보이고요. 혹은 상대방 자체가 올해는 조금 편안하고 정적인 면이 강해진 시기고 액티브하다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데이트 이런 방향 추구해 오신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도 조금 한적한 곳을 찾게 된다든지 조용한 곳에서 말없이 그냥 걷게 되는 그런 데이트 하셨다든지 같이 앉아있긴 하지만 각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책을 각자 읽는다든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좀 이런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22년은 연애에서도 좀 불타는 시기였다기보다는 조금 고요하고 목적과 중심 자체가 빨강분들 스스로의 성장에 있었다라고 보여요. 연애운이 나쁘다기보다는 좀 조용한 시기였다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23년에는 약간 결이 달라진다라고 보이는데요. 23년에는 고요했던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돌이 하나 뚝 던져지는 좀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가만히 있는 여러분을 누군가가 확 흔들게 되는 약간 거대한 태풍이 올해 다가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커플분들 중에서는 이게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그게 이제 두 분의 연애사의 굵직한 사건으로 남겨지겠죠.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수 있다라는 왜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한 차원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는 만족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23년에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유를 묻는다라는 것 자체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적인 사고의 시작이 바로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인간이 만든 이 지적 호기심, 왜라는 질문, 여기서부터 인간은 과학 문명 자체를 만들었을 정도예요. 커플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 방식을 한다거나 패턴을 한다거나 어떤 사고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23년에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약간 상대방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날이 많아지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뭔가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다거나 약간 정체기에 들어선다 그러면 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져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두 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카드들은 두 분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3년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일단 한번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좋은 시기예요. 굳이 상대방의 단점이나 잘못을 덮어줄 그냥 묻고 가자 이럴 이유까지가 없거든요. 올해 커플분들은 약간 상대방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보여져요. 내 중심이 먼저 단단하게 있어야지 상대방한테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시기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23년에는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시기도 아니고 내가 지나치게 헌신하는 시기도 아니에요. 내가 막 굳이 품어줘야 된다거나 내가 너무 참고 인내하고 막 사랑을 퍼주는 시기가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내가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때고요. 나는 아닌데 그게 맞다고? 그럼 너랑 나는 이건 아닌가 봐.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약간 고집 피워도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작게 묵히면 묵힐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호기심이 더 불안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묵고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분명히 앙금이 남아요. 차라리 갈등이 생길 만한 사건이 생기면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나아요.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시기거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이 생기는 나를 인정하는 빨강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솔로이신 분들 경우에는 올해 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연애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내가 뭔가 돌아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상자가 있다라는 건 생각할 만한 게 있다, 들어온다, 사건이 있고 또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주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궁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선물 자체가 포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후회할 만한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올해는 어떤 겉모습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말 한마디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주인공이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상자를 열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람을 관찰하시고 다가가시는 거, 또 내 마음은 먼저 보여주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솔로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상대가 다가올 거고 또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상자를 열어 보여줄 거기 때문에 먼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다가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빨강분들의 올해 대표적인 장면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이 지금 발코니에 있고 앞에 와인잔이 가득 놓여져 있는데요. 두 사람이 다 가면을 쓰고 있고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약간 가면 무도회 같은 파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 보시면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잡아당겨서 안으려고 하고 있죠. 빨강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주인공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성분이실 수도 있고 여성분이실 수도 있어요. 이 카드의 상징들은 이제 여러분한테 남자가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인공인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뒤에서 다가온다는 거?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상 밖에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인물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는 뭔가 사람들과의 복잡함, 뭔가 번잡스러움, 피곤함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 연락이 오는 사람, 실제로 몸이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두 사람 다 지금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키워드 볼 수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신데 내가 잠깐 쉬려고 옥상에 나왔는데 거기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지인이 생길 수 있고요. 혹은 올해 여행을 떠난다거나 일상에서 벗어난다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간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패턴을 벗어났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죠.
학생이신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벗어나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공간, 여기선 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거든요. 혼자 산에 간다거나 여행 간다거나 뭐 취미로 어디 간다거나 원데이 클래스 간다거나, 근데 그런 데 갔을 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장소에서 만나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커플이신 분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커플의 기존 관계를 위협할 정도로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가면을 썼다는 거는 자기 정체를 감추고 싶어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커플인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커플 상대방,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서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또 실제로 다가온다든지 은근슬쩍 유혹할 수 있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은 마음을 정말 잘 정하셔야겠죠. 2022년은 사실 어쩌면 커플분들에게 정체기처럼 굳어져 있는 시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3년에 들어가면서 이럴 때 누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서로 좀 견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도 해요. 이제 그럼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원래 기존 관계, 기존 남자친구나 기존 여자친구를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만 잘 잡으면 어쩌면 이 기회로 두 분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여러분이 환승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올해 다가오는 이 사람, 이 가면 쓰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들 무엇인지 보면 일단 칼의 시종, 동전의 시종, 이 두 카드 다 시종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뭔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스토리를 할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던진다든지 혹은 이 사람은 좀 신선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빨강 너는 약간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칭찬을 툭 던진다든지 약간 은근히 여러분을 챙겨주는 그런 센스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 자체는 좀 나름 와일드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만 해요. 그리고 오늘 카드들은 이 사람이 그냥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지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게 시종이기 때문에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혹은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완벽히 성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이 사람한테 너는 성숙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뺨을 막 때린다거나 막 이 장면에서 화를 확 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오늘 카드들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 뭔가 예의를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고 하고요. 어떤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의도랑 마음 상태를 잘 살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도 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왜 이러는지 약간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를 그냥 당하고 있으면 또 안 돼요. 또 그렇다고 갑자기 화낼 필요도 없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몸을 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다른 누군가랑 헷갈리신 거 아니신가요? 누구시죠? 가면을 벗어주시면 누군지 알겠네요. 약간 이렇게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이 상대방의 가면 벗겨보면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내가 내 가면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정체와 마음 상태, 이 사람이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누가 벨을 눌러요. 그럼 누군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줘야지 확인도 안 하고 문부터 열면 도둑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나는 방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는 거, 열어보는 거, 이유를 알아보는 거, 이제 이런 자세가 올해 중요할 텐데요. 또 오늘 카드에서도 보시면 태양 카드 그리고 황제 카드, 완즈 7번 카드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는 당신의 중심을 잘 찾아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23년에는 내 중심을 일단 잘 잡으셔야 되고요. 다가오는 상황들은 분명히 여러분 위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고요한 시기는 이제 사실 끝났어요. 어쩌면 빨간 분들한테는 안정기가 끝나고 이제 어떤 폭풍우가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 폭풍우가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날려버릴지, 내가 휩쓸려 버릴지, 혹은 내 집을 정말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일단 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23년에 여러분한테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유혹할 수 있고요. 호감을 표현하면서 천천히 다가올 수 있는데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속마음을 오픈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솔로분들도 이 상대방한테 훅 바로 마음을 열면 안 되겠죠.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셔야겠죠. 커플이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매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시기고, 연애운으로 따지면 나한테 로맨스가 새롭게 일렁인다. 약간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밀물이랑 같이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내 중심도 잘 잡으셔서 어떤 사람과의 연애운이든 여러분 중심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들 보면 22년과 23년을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22년은 여러분이 연애보다는 좀 기존 관계에 여러 신경 쓰실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직장, 학교 이런 곳에 더 집중하셨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22년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컵 10번 카드 그리고 완즈 4번 카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에 감정이 더해지는 상황이에요. 단단하게 있던 기초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이나 솔로이신 분들 관계없이 초록분들 경우에는 좀 새로운 관계에 신경 쓰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찾는 곳이 많았고 또 책들이나 일들, 뭔가 페이퍼들 이게 여러분을 기다렸거든요. 누군가랑 사랑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나 정서적인 여유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눈을 마주보면서 천천히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커플이신 경우라면 뭔가 각자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쓴다든지 혹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서로의 감정을 돌봐주지 못했던 정책이 보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단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드러내고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까봐 이제 묻어두었던 일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결혼도 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고 나 이사도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는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커플분들도 보이고요. 솔로이신 분들은 내가 사랑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사람도 딱히 안 나타나고 또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쉽진 않아. 좀 이렇게 생각하신 시기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래 별 카드와 타워 카드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꿈은 있고 별처럼 목표가 있는데 그게 별이니까 손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타워 카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현실이 자꾸 내 꿈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아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초록분들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는 이제 가고 싶은 방향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뜻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솔로이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연애하기에 정말 너무 시간도 없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 특히 가족 안에서 뭔가 역할이 있다든지 어떤 시기적으로 연애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없다든지 약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나 올해 초록분들은 약간 답답한 이제 앞이 좀 가로막혀 있고 지금 현재의 일들을 처리하고 좀 바닥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3년을 보여주는 대표 카드를 보시면 어우러진다라는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어우러진다라는 카드는 갈등이 봉합되고 해결되고 힐링이 되는 시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어우러지기 멘딩이라는 이 카드는 이 카드 덱, 이 카드 세트 자체의 가장 마지막 카드거든요. 통합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 온 목적 자체가 어우러지는 것에 있다, 통합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어우러진다는 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기도 해요. 타인과 어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안에서 내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내 안에서 조화를 이뤄내고 통합을 이뤄내는 거. 그게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자 영혼의 숙제고 또 인생의 과제거든요. 이 어우러진다라는 마지막 카드가 초록분들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2023년에는 여러분의 연애운에서 좀 대운이 바뀌는 시기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통합과 조화가 연애운의 차원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정말 큰 사건이 있고 이 이후로 여러분은 사랑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자세나 현상, 약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을 겪어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 이제까지 내가 없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의미를 몰랐던 거, 그거를 대운의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은 대운이 변하는 시기마다 모두 다르게 이해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요. 또 사건 자체도 다양하게 오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 또 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한 차원 성숙해지고, 그러면 변화의 기점으로 만들 수 있고 사건과 내가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 연애운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초록분들은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생길 것 같아요. 원래 대운이 바뀔 때 이제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효도라는 개념을 깨닫는 결과가, 그 결과는 같아도 어떤 사람은 효도를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 깨닫게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질병만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좀 소소한 일상, 이 자체로도 효도를 깨닫게 되거든요. 세상에 결국은 100% 긍정적인 사건도 없고 100% 부정적인 사건은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또 그걸 어떻게 내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가,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거든요. 초록분들도 이런 식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애정관,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크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걸 어떻게 이번 대운에서 내 운으로 만들어가는가, 그 기초를 올해 만드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우러진다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랑 어우러지고 친해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사랑이라는 관념과 내 자체가 어우러지는 것, 내가 세상과 사랑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걸 치유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걸 상처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타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치유자가 된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초록분들은 올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랑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올해 정말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커플이신 분들이라면 올해 어떤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도 생길 수 있죠. 상대방의 신상에 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단점이 극명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늘이 약간 두 분을 향해서 너희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여러분한테 정말 그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정말 사랑이라고 부르는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해도 되나?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은 답을 내려가실 거예요. 몇몇 분들은 헤어짐을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단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 그렇다면 나는 헤어져야 돼, 이런 결론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혹은 상대방의 어려움까지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조금 더 큰 사랑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계속 만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헤어진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인가, 약간 이런 이슈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다운 선택을 올해 내려가실 거예요. 솔로이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랑 알게 되고 그 사람이랑 사랑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는 사람은 대운의 기운이라 한 번 만나면 꽤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깊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사실 인연 자체, 사랑을 두고 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시기로 보여요. 내가 한번 사랑에 들어가는데, 이번 대운 시작할 때 들어가는 사랑은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랑 엮이는 게 맞나? 이런 고민 하시겠죠.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깊은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여러분이 이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은 이제 같이 대운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올해 초록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 가지게 되실지 카드 한 장 뽑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커플이 되셔서 춤을 추는 장면이 들어왔어요. 이 방금 보셨던 어우러진다, 멘딩이라는 키워드랑 사실 이 카드는 같은 결로 보이기도 하죠. 춤을 춘다는 거는 나 혼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함께 춤을 추다 보니까 나도 양보하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초록분들의 올해 연애운, 이 커플이 왈츠를 추는 것처럼 또 기승전결, 이런 예술성도 필요하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고 춤을 추기로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어떤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춤 안 추고 이 사람이랑 춤추고 있잖아요. 서로 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마냥 고집만 피울 수도 없고요. 내 생각대로 막 아름답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내가 놓으려고 하면 내가 그만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놓을 수도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여러분은 약간 곡을 하나 완성시키고 싶은, 춤을 완성시키고 싶은 의지는 확실히 생기는 시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랑 좀 집중해가는 그런 시기는 맞다고 보여요. 지금 솔로이신 분들도 23년에는 누군가랑 이렇게 춤을 배워가실 수 있는 시기거든요. 결국 새로운 걸 함께 도전하게 되실 수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 분야여서 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또 상대방의 눈치를 좀 봐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의 컨디션을 좀 체크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완성과 과정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합을 맞춰보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춤의 파트너가 될지 나도 한번 헌신해보고 또 상대방의 헌신도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 시기죠. 이렇게 근데 또 솔로이신 분들이나 커플이신 분들이나 올해는 또 춤을 추니까 어쨌든 다른 커플이랑 이렇게 좀 비교도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올해는 커플이 만나서 또 더블 데이트 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인공을 보시면 이제 눈을 감고 있거든요. 더블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제 비교를 하면 그 비교가 독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더블 데이트 하시기보다는 사실 둘만의 춤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시기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또 서로 비교하는 마음은 자제하시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올해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해서 말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상대방은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여러분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스펙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만 채워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여러분의 춤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올해는 좀 완벽하지 않은 원석을 여러분이 하나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어우러지고 또 여러분이 막 가공하는 시기거든요. 깊은 산에 갔는데 가서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막 사포로 밀면서 다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너무 딱딱해서 내가 아무리 사포로 밀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그 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을 가공하면 되거든요. 상대방의 개성을 살려주면서도 어떻게 나랑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 계속 고민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어우러지는 거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정말 내가 하다 안 되나 보다. 그냥 내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마 상대방의 장점, 모양 잘 살려주시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활용해보자. 이런 관점 유지하실 것 같거든요. 또 그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여러분이 좀 야망이 커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내가 약간 온달 왕자 키우는 평강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예요. 이 사람 아주 잘 만들어 보면 나랑 같이 대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나랑 아주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생겨요. 커플이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잠재력이 막 보여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좀 단속해야 되고 내가 다그치고 가르쳐야 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 같은 사람이 오는 거죠. 오늘 카드들은 그 어우러지는 과정,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긍정, 부정 이렇게 딱 반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관점의 문제다. 나의 관점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시기다. 나에 대해 알아가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대운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렇게 상대방 자체가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바뀔 수도 있죠. 다만 어떤 변화든지 그건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활용하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즐길 수 있는 마음, 내 안에서 무지개가 피어난다. 결국 비가 와도 나는 무지개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다. 아주 소중한 자아상, 셀프러브 이런 거 만끽하시는 한 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참 다행이다.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연애운에서 대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상대방이랑 춤을 추면서 사랑에 있어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2023년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